51번. 부동산 물권을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거 그래 됐죠? 등기 없이 취득 그러면 뭐죠? 187조죠? 법률의 규정이죠? 그것이 아닌 경우 이 말이 뭐가? 이걸 뭘 물어보죠? 그것을 법률 행위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신축. 그다음에 분묘 기지권은 법정 지상권이죠. 법정 상속. 그다음에 여러분 2번하고 4번은 똑같은 말이에요. 분묘 기지권이 바로 뭐냐? 법정 지상권이라는 말이거든요. 5번은요. 점유 취득시효죠. 그것은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돼. 그래서 5번이 정답이죠. 그 다음에요. 여러분 52번 한번 보셔요. 점유의 가능성이 틀린 것은 1번. 점유자는 평온하고 공인하게 점유한 것으로 뭘 한다? 추정한다. 2번.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통상 이전 등기를 할 때 그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한 것으로 보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 그러면 소유권 이전, 통상 이전 등기를 할 때요, 그 토지를 인도받는 것으로 봐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건물 있죠, 건물. 건물은 우리가 이사 갔을 때 인도받는 걸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토지는, 땅은 우리가 제주에 있는 땅을요, 언제 내가 인도받는 것으로 볼 것인가 이 말이죠. 그럴 때는 반대 의사가 없으면 뭐를 한 경우 이전 등기를 할 때 토지도 인도받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3번은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줄고 추정한다. 거기다가요. 본다. 그러면 큰일 나. 본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점유물 줄고요. 점유자가 점유물은요. 동산에 한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부동산에는 적용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면 잘 나오냐.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은 미등기 부동산에는 적용된다 이런 말이 나와. OX, X 부동산에는 안 되고 어디에만 된다? 동산에만 된다. 4번 악의의 점유자죠. 여러분 악의 동그라미하고 악의는 세 가지가 더 악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 뭐라고? 폭력.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은비. 세 번째는 뭐라고? 우리가 패소하죠. 그럼 언제부터 악의로 본다? 소재기시부터. 그냥 소재기시부터 이렇게 써. 그래서 폭력, 은비, 소재기시부터 이렇게 악의로 보죠. 이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치하지 못하는데 문제는 뭐냐? 잘못 없이라고 되어 있죠. 잘못 없이. 잘못 없이죠. 어느 잘못 없이 두 번째 줄이요. 수치하지 못한 때는 대가를 보상할 필요가 없어요. 잘못 없이 수치하지 못했죠? 그러면 보상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과실로 또는요, 맨 끝에 써봐. 과실로 이퀄 귀책임 있는 사유로 과실로 이퀄 책임 있는 사유로 수치 X 수치하지 못하면 이 말이죠. 옆줄 긋고 대가 보상 이 말이죠. 과실로 또는요, 책임 있는 사유로 수치를 못하죠. 그랬을 때 대가를 보상해. 그런데 여기는 뭐라 나왔죠? 잘못 없이죠. 잘못 없이는 뭐라냐? 이퀄 과실 없이 이 말이죠. 두 번째요. 과실을 수치하지 못하죠. 맨 끝에요. 대가를 보상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5번은요. 점유자의 특별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어떻게 한다? 아울러. 그래서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의 점유 아울러 이것을 뭐라냐? 점유의 병합이라고 얘기해요. 점유의 병합. 옆줄 긋고 하자를 승계 이렇게요. 하자를 승계한다 이런 말이죠. 53번 주의토지 통행권이죠. 그래서 51의 정답은 4번이고 53번은 1번 주의토지 통행권자는 담장과 같은 축조물이 줄고요. 통행의 방해가 되죠. 그럼요. 바로 옆에 철거를 청구요. 철거를 청구. 그런데 이 통행의 방해 거기 줄궜죠. 거기다가 플러스요. 플러스 적법한 허가를 받았더라도 그 담장이 적법한 허가를 받았더라도 거기다가 통행로를 만들기로 했잖아요. 그럼 무조건 그 그 담장은 뭐가 돼야 돼? 철거가 돼야 돼. 방해가 되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번요. 토지 분할 동그라미요. 무상주의 토지 통행권을 취득한 분할 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를 줄고요. 그 토지를 또 양도했죠. 양도 그 토지를 양도 이퀄 특정 승계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분할 당사자 간에는 무상이죠.
그런데 특정 승계인 간에는 유상이다, 무상이다? 유상이다. 유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특정 승계인에는 무상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꼴 유상이다 이 말이고요. 3번은요. 토지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이미 있다.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줄고요. 더 편리하다.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가 있다, 없다. 그건 안 돼요. 우리 여러분 봐봐. 주의토지 통행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되게 간단해요. 우리가 주의토지 통행권은 뭐냐면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건 가배토지고 이건 의뢰토지죠. 그럼 이게 맹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가방한테 이렇게 길을 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 주의토지 통행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의토지 통행권, 주의토지 통행권 이렇게. 그런데요, 여기서 이렇게 맨 처음에 맹지였는데, 그래서 길을 냈는데요. 만약에 여기에 새롭게 뭐가 된다? 새롭게 통로가 뭐가 된다? 개설되죠? 통로가 개설되면 어떻게 하죠? 통행권은 뭐가 된다? 소멸하죠. 자, 두 번째요. 주의토지죠? 그러니까 남의 토지를 걸어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보상을 해야 되죠. 만약에 보상을 하지 않죠? 그럼 뭐다? 채무불이행이죠. 채무불이행이 되는 것이지, 채무불이행. 보상을 하지 않으면요, 뭐가 된다? 통행료를 폐쇄하면 안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의리보상을 했죠? 그러면 을로부터 허락받은 자. 그럼 허락을 받은 자가 누구죠? 지상권자, 전세권자죠? 이런 사람들은 보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을이요,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통행료를 옮겨달라고 하면 안 돼. 그런데요, 이 가배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가 생기죠. 이용 상황의 변화요. 이용 상황 변화가 생기면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 이동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통행이죠. 통행해야지 남의 땅을 점유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이 가배토지를 점유하고 있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통행이라는 것은 언제 통행이냐? 현재 이용 상황에 맞아야 돼. 현재 이용 상황이요. 우리가 건축법 보면 도로의 폭은 4m잖아요. 그러면 4m를 반드시 인정하냐? 그건 아니고 현재 이용에 맞게끔 인정하는 거예요. 현재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미 통행로가 있어, 이미. 그런데 너무 좁은 거예요. 지금 현재 걸어다니기요. 그러면 좀 더 넓혀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장차 이용 상황에 대해서 미리 넓혀달라. 그것은 안 돼. 미리.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주의토지 통행권이고, 이건 권리잖아요. 그러니까 권리에 대해서 방해하는 방해물이 있죠? 방해물이 있으면 무조건 이것을 뭘 해야 돼요? 철거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 적법하게 설치된 것이 할지라도 권리를 방해하니까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진흙탕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걸어다닐 수 없잖아요. 그럼 진흙탕이면 자갈을 깔거나 모래를 깔거나 돌 계단을 조성하거나 새롭게 도로를 포장하거나 정 안 되면 다른 장소로 도로를 개설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주의토지 통행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만약에 이 토지가요, 갑하고 을하고 공동소유예요. 공동소유인데 이 토지를 분할을 한 거예요. 분할을 했더니 토지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요. 여기는 갑이고 여기는 을로 이렇게 나누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을은 갑에게요, 통행로를 말 수 있다. 넓혀달라, 길을 내달라고 주장할 수 있죠. 그러니까 분할 당사자 간에는 무상통행권이죠. 원래 이게 남의 땅을 걸어다니면 유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처음부터 갑과 을이 이 토지 전부를 이용할 수 있었잖아요. 토지를 분할하다 보니까 맹지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을은 갑한테 길을 내달라고 청구할 수 있죠. 이것을 무상통행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을이 만약에 이것을 애한테 처분하죠. 이것을 특정 승계인이라고 얘기하고, 승계인 간에는 뭐가 된다? 다시 유상이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요. 4번 한번 보셔요. 기존의 통로가 있죠? 기존의 통로가 있어도 그것이 당해 토지 이용에 부적합 주고요. 당해 토지 이용에 부적합. 그러면 맨 끝에 통행권은 인정이 돼요.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틀렸죠? 인정된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5번은요. 주의토지 통행권은 일단 발생하면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줄고요. 공로가 새롭게 개설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통행권은 뭐가 된다? 소멸하죠. 세 번째쯤에 그때 소멸. 공로가 개설됐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요,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죠. 그래서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이미 있다. 이미 있는데 그 통로를 사용한 것보다 더 편리하다면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가 있다 없다. 3번 답이 아닌데? 2번이요? 2번. 알겠죠? 2번 보면 그래서 무상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2번. 2번이고 3번이 틀려요. 알겠죠? 아까 3번이라고 했나요? 2번이요. 자, 그럼 54번은요. 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요. 소유권과 저당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않죠. 소유권은 항구성이 있어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요. 그다음에 저당권이죠. 그러면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저당권만 소멸시효에 걸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써요. 소멸시효 줄거봐. 소멸시효는 뭐냐면 지상권, 지역권 소멸시효에 걸려요. 전세권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상권과 지역권은 20년인데요. 그러면 전세권은 최장 존속기간이 10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20년에 소멸시효 걸린다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20년 소멸시효 걸린다 이런 말이죠. 물권의 포기죠. 물권의 포기는 단독행위죠. 이 물권의 포기는 단독행위인데 봐봐. 이 물권의 포기가 이러면요. 상대방이 있는 것이 있고 상대방이 없는 것이 있어. 상대방이요. 상대방이 없는 것이 있죠. 두 가지. 없는 것, 이건 뭐다? 소유권. 소유권의 포기, 소유권의 포기하고 점유권의 포기요. 이것은 상대방이 없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있는 것이 있죠. 제한물권이요. 제한물권의 포기. 그럼 제한물권은 누구한테 포기해야 돼요? 소유자한테 포기하죠. 그래서 상대방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물권의 포기는 상대방이 없는 경우와 상대방이 있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상대방이 없는 경우, 이것은 뭐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소유권의 포기, 점유권의 포기. 알죠? 이것을 물권의 포기 이렇게. 그 다음에 3번은요.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됐다 이 말은 전세권 위에 저당권이 있다 이 말이죠.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 위에 저당권인데 저당권자한테 묻지도 않고 전세권만 포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자 4번은요. 존속기간이 있는 지상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기간의 만료로 줄고요. 지상권 줄구시고 그것을 지상권을 만다 용익물권이죠. 용익물권은 기간이 만료 동그라미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해. 말소 등기 없이. 그래서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이런 것들은 존속기한이 만료되죠. 그럼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을 해. 그 다음에 5번은요. 갑의 토지에 을이 지상권을 취득한 후 이렇게 됐죠. 그래서 갑의 토지에 을이 지상권을 취득한 후 그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한 병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뭘한다? 취득하더라도 병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됐어요. 지금 지상권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저당권이 있다 이 말이죠. 지상권이 있고 저당권이 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지상권이 있고 저당권이 있으니까요.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저당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한다, 안 한다? 지금 병이 저당권을 취득한 병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죠? 지상권이 1번이고 저당권이 2번이죠? 그러니까 2번에 저당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한다. 1번 지상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이 말의 뜻이 뭐예요? 지금 이거잖아요. 지금 갑의 토지에 을이요, 을이 지상권이고 그 다음에 병이요, 병이 저당권이다. 이 말이죠. 지금 저당권자 소유권 취득하죠? 저당권 소멸하죠. 알겠죠? 저당권은 소멸한다. 이렇게 5번이 틀렸죠? 자 55번은요. 점유취득시효죠. 1번 시효취득자는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의 청권이 발생할 뿐이다. 소유권 이전 등기의 청권 줄 것이고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 말이죠. 왜요? 취득시효는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런데 지금 등기를 했다 안 했다? 안 했죠? 그래서 이것을 뭐란다?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2번은요. 시효 취득자의 점유가 계속되는 동안 이미 발생한 소유권의 이전 등기 청구권은 시효로 뭐 한다?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줄고 점유가 계속 줄고 점유가 계속 그러면 두 번째 줄 끝에요. 등기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점유가 계속 거기다 써 점유가 상실 썼어요. 옆줄 긋고 10년 점유가 상실하죠. 그러면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이런 말이죠. 3번은요. 시효 취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청권이 발생하죠. 그러면 부동산 소유자와 시효 취득자 사이에
계약상 채권관계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어. 그럼요 계약상 채권관계 성립 X하고 채무 불이행 X. 우리가 시효취득자하고 등기부상의 소유자 사이에서는 채무 불이행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 뭐는 있을 수 있다? 불법 행위는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4번은요.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그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기를 청구할 수 없죠. 그럼 줄거요. 등기부상 소유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다. 아니죠? 아니다. 이렇게 되죠? 아니라면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부터 써. 진정한 소유자를 대위하여 진정한 소유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말소한 후 진정한 소유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말소한 후 그 다음에 말소는 했어요? 진정한 권리자에게 이전 등기 청구 진정한 권리자에게 이전 등기 청구 이렇게 그래서 이전 등기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럼 5번은요 시효취득 완성 후 시효취득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후 상대방의 소유권을 인정하여 주고 합의로 소를 취하죠. 합의로 소를 취했다면 그때 시효이익의 포기 거기로 줄 것이고 거기다 써 시효이익의 포기는 누구한테 하는 것이냐? 포기 당시요. 뭐죠? 시효이익을 받을 진정한 권리자한테 포기를 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봐봐. 지금부터 취득시효를 잠깐 설명을 해요. 우리가 여러분 취득시효는 뭐예요? 취득시효는 여기 있으면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죠? 등기가 이렇게 갑이고요. 갑이 이렇게 소유자죠? 소유자고 여기서 을이죠? 을이 어떻게 점유한다? 자주 점유, 그 다음에 평온 점유, 그 다음에 공연 점유 이렇게 해가지고 몇 년을 점유한다? 20년. 그래서 뭐를 한다? 등기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등기하게 되면 소유자가 되죠. 자 먼저 보면 여기요. 이렇게 돼 있죠. 등기가요. 갑 앞으로 되어 있는 땅이에요. 그것을 점유를 해. 누가요? 을이요. 을이 언제부터? 90년부터요. 여기 언제까지? 2010년까지요. 그럼 모두 몇 년이 된다? 20년이 되죠. 여기서 그러면 20년 되면 여기서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채권이 나와. 이 등기 청구는 뭐냐? 첫 번째 소멸시효에 걸려요. 소멸시효. 그런데 소멸시효에 걸리는데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 점유를 계속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2016년이잖아요. 2016년인데 지금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 계속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아요. 만약에 점유를 상실했다. 점유를 상실하죠? 그러면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려요. 그런데 여기서 또 뭐가냐? 시효이익. 시효이익의 포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 여러분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냐? 이때는요 즉시로 소멸해. 즉시로 등기청구권이 소멸해요. 그러면 시효이익의 포기는 누구한테 하는 것이냐? 시효이익의 포기는 포기를 해서 이익을 얻을 진정한 권리자. 알겠죠? 진정한 권리자한테 완성 당시 진정한 권리자에게 포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매수제의라고 하는 것이 있어. 매수제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20년이 되고 나서 을이갑한테 내가 당신 땅을 사겠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이런 매수제의는 여전히 매수를 제의해서 여전히 무슨 점유가 된다? 자주 점유가 되는 것이고 매수제의가 시효이익의 뭐가 아니다? 포기가 아니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을이 20년이 되고 나서 을이 이것을 병한테 이렇게 점유를 양도해. 점유. 그러면 이 병은 점유를 승계하죠. 이 병은 점유를 승계해. 점유를 승계하고 나서 승계해서 뭐냐? 을의 권리를 직접 청구할 수가 없어. 직접 청구할 수가 없고 을을 대위해서 청구를 해야 돼.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을이라고 하는 병이 뭐죠?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20년 돼가지고 등기하게 되죠. 등기하게 되죠. 등기하게 되면 점유 개시 시에 소급해서 원시 취득을 해. 처음부터 소유권 취득해. 그러면요 을이 아직 미등기다. 을이 아직 미등기다. 미등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어차피 등기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소유자가 되죠. 처음부터 소유자가 될 텐데 아직 을이 미등기라고 해서 갑이 을에게 토지 인도를 청구한다거나 토지 인도 청구 또는요 20년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다거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거나 이런 것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갑은 을한테 이러한 것들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등기가 이렇게 갑으로 되어 있죠? 갑으로 되어 있고 점유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을로 되어 있죠? 이렇게요. 그래서 을이 이제 20년 됐죠? 20년 됐는데 지금부터 시작해요. 20년이 됐는데요. 등기가요. 갑에서 이제 여기는 지금 우리가 점유가 지금 움직이는 것만 맞잖아요. 점유가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서 병한테 넘겨. 등기가 넘어 등기가. 그러면 이 병은요. 병은 선악불문하고 뭐가 된다? 소유자가 돼. 무슨 말이냐? 을이 20년을 완성했다고 하는 것을 알든 모르든 소유자가 돼. 그런데 어느 경우는 안 되냐? 적극 가담. 이 병이 갑의 배명에 적극 가담했다. 그러면 이것은 무효가 돼. 그럼 무효가 되면 어떻게 하냐? 이 병의 등기가 무효가 되면 을은 어떻게 하냐면 갑을 대위해서 병의 등기가 무효죠. 그래서 을은요 갑을 뭘해서 대위해서 병 등기를 말소를 해. 그럼 병 등기 말소하면 등기가 다시 누가 앞으로 온다? 갑 앞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다시 갑에게 무슨 등기를 청구해? 갑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한다 이란 말이죠. 그런데요 병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어떤 이유로 그래서 여기 1번이죠 1번. 그래서 갑에서 병으로 등기가 넘어가면 을은 병한테 등기를 청구를 못해. 왜냐?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는 갑에서 병으로는 소유권이라고 하는 물권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권과 채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한다? 물권. 그래서 을은 병한테 등기를 청구를 못해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소유권이요 병에서 갑으로 다시 뭐가 된다? 복귀가 되죠. 복귀. 그러면 을은 갑한테 등기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1번요. 20년이 지났죠? 갑에서 병으로 등기가 넘어가. 2번 을은 병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다. 3번 어떤 이유로 다시 복귀가 된다. 그러면 4번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복귀가 되지 않을 수도 있죠. 복귀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복귀가 안 되면 다시 몇 년이야 다시 몇 년? 다시 20년이 흐르면 2차의 취득시효가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여기 지금 20년이 된 상태에서 넘어갔잖아요. 그럼 만약에 20년이 되기 전에 그럼 넘어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 20년이 되기 전에 등기가 있고 점유가 있죠. 여기는 갑이 있고 을이 있잖아요. 20년이 되기 전에 그럼 몇 년이냐? 17년. 17년 만에 갑에서 병으로 등기가 넘어갔다 이 말이죠. 그러면 20년이 된 상태에서 갑에서 병으로 등기가 넘어가면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채권이 발생하지만 20년이 되기 전에 등기가 갑에서 병으로 넘어갔죠. 그러면 이 을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 을은 20년이 되어야지 등기 청구권이 있거든요. 근데 20년이 되기 전에 등기가 넘어갔죠? 아무런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몇 년을 기다려? 3년을 기다려. 그래서 20년 완성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한테 등기를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이 지나서 넘어가면은 다시 20년이 있어야 되지만 20년이 되기 전에 등기가 넘어가면 나머지 기간만 채워가지고 20년이 완성될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한테 등기를 청구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요 을이 20년을 취득시효를 했다는 것은 갑하고 을하고는 채권 채무 관계가 없다. 다른 말로 채무 불이행이 없다 이 말이죠. 왜 채무 불이행이 없느냐? 만약에 을이 채무자라고 한다면 을의 점유는 타주 점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취득시효를 하기 위해서는 자주 점유, 평원 점유, 공연 점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타주 점유가 되기 때문에 안 돼. 그래서 채무 불이행이라는 말이 절대로 없다 이 말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을이 시효를 완성했다고 하는 것을 알고 병한테 넘기는 경우 있고 모르고 병한테 넘기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만약에 알고 넘겼다 모르고 넘겼다 그럼 이것을 불법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모르고 넘겼다 적법행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갑하고 을하고 사이에서는 채무 불이행은 있을 수가 없으나 알겠죠? 뭐는 성립할 수 있다? 불법행위는 성립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대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대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대상 청구권 이 말이죠. 이 대상이라는 것은 대신 상으로 받은 거 돌려달라 이 말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이렇게 등기죠. 갑, 점유죠. 을 이렇게 을이 있죠. 그래서 몇 년이 지났다? 20년이 지났죠. 그래서 20년이 지나가지고요. 을이 갑한테 등기를 청구하죠. 20년이 지나가지고 그랬는데요. 이 갑의 토지가 서울시에 수용이 돼요. 서울시 1번 청구를 했죠. 등기해달라고.
그런데 2번요, 서울시예요. 수용이 돼요, 수용. 서울시가 땅을 수용했다는 말은 더 이상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것을 이행불능이라고 얘기해요. 이행불능. 그래서 여기서 세 번째는 수용보상금이 나오잖아요. 이 보상금을 뭐란다? 대상이라고 얘기해. 땅 대신에 받은 거잖아요. 그것을 뭐란다? 을은요, 자기한테 반환해달라고 청구해. 그것을 반환 청구죠. 반환 청구. 이것을 뭐란다? 대상 청구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 청구권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 수용, 이행 불능이 되기 전에 뭘 해야 돼? 등기 청구권 행사해야 돼. 알겠죠? 뭐라고요? 이행 불능이 되기 전에 뭘 해야 돼? 등기 청구권을 행사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취득시효는 글로 보면은 여러분 지금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본다거나 또는요 판례를 보면은 무슨 말인지 모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판례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여기는 지금 점유에 관한 것을 다 정리했죠. 점유. 그다음에 여기요 등기에 관한 것 한꺼번에 다 정리해요. 등기에 관한 것. 알겠죠? 그래서 먼저 점유가 어떻게 바뀌고 등기가 어떻게 바뀌는가 이것만 딱 보면 되는 것이죠. 알겠죠? 딱 두 가지. 됐죠? 자, 56번은요. 갑과 을은 X토지를 각 2분의 1 주고 각 2분의 1 어느 누구도 과반수가 없죠? 1번 갑의 지분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 무효의 등기가 이루어졌다. 갑의 지분. 봐봐. 우리는 여러분요 지분이라고 하는 것하고 공유물이라고 하는 것하고 항상 비교를 해야 돼. 이것이 같은 것이 아니란 말이죠. 지분하고 지금 지분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이렇게 있으면 갑의 지분이 2분의 1, 을의 지분이 2분의 1이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냐? 여기서요 지분권, 지분, 그 다음에 공유물 이거하고 여러분 다르단 말이죠. 지분을 처분한다, 공유물을 처분한다 이 말이죠. 지분을 처분한다, 각자가 하는 거예요. 공유물을 처분한다, 전원이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지분이라고 할 때 지분이 원래 갑의 지분이 2분의 1인데 이 등기가 병한테 2분의 1이 등기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지금 어때요? 갑의 지분이 침해를 받았죠? 이때 병 앞으로 되어 있는 2분의 1 지분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해야 되겠죠? 이때 말소를 청구할 때는 을이 해야 되는가 갑이 해야 되는가 이 말이죠. 누가 하는 것이다? 갑이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갑이. 자기가 침해당했으니까 자기가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지분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소유권하고 동일하거든요. 소유권을 침해당했다 이 말이나 마찬가지야. 내가 소유권을 침해당했으니까 내가 권리를 행사해야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보면 갑의 지분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 무효에 등기가 됐죠. 을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이 아니잖아. 지금 지분이잖아요. 공유물 그러면 전원이 아니까 을도 할 수 있지만 지분이니까 그건 단독으로 하는 거예요. 단독으로 각자가. 그러니까 갑의 지분이 침해를 당했으니까 누가 해야 돼요? 갑이 해야 되는 거죠. 갑이. 알겠죠? 그래서 등기의 말소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1번 틀렸죠? 2번은요. 갑이 을의 동의 없이 X토지 전부를 단독으로 사용 줄고요. 전부를 단독으로 사용? 그건 안 되죠. 단독으로 사용 이퀄 점유죠. 점유를 하려면 지분이 얼마가 있어야 돼? 과반수가 있어야 돼. 지분이 과반수. 그런데 갑과 을은 둘 다 지분이 얼마씩이죠?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토지를 전부를 점유한다. 우린 것을 뭐라고 하냐? 불법 점유라고 얘기해. 불법. 이러면 불법 점유 그러면 항상 무슨 말이 튀어나와야 돼? 불법 그러면 항상 보존행위가 튀어나와야 돼. 이런 봐봐요. 우리가 이제 공유관계죠. 공유관계. 그럼 공유관계는 어떻게 하죠? 전원이 하는 거죠. 첫 번째 그러면 보존행위가 있어요.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는 어떻게 하냐? 누가 하죠? 공유물은 뭐냐면 무효등기, 무효등기라든가 무효등기. 그러면 불법 점유라든가 이런 말이 꼭 나와. 우리는 등기하고 점유밖에 없으니까 이런 말이 나오면 누가 한다? 각자가 뭐에 대해서? 전부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든지 반환을 청구한다. 누가요? 각자가 하는 것이다. 각자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한번 딱 보면 뭐라고 되어 있다. 지금 여기 보면요. 갑이 을의 동의 없이 X토지 전부를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죠. 이거 뭐다? 불법 점유죠. 불법이란 말이 나오면 무슨 말이 튀어나와? 보존이란 말이 튀어나와. 보존은 누가 한다? 각자. 그래서 각자 누구다? 을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X토지 전부 동그라미 전부 반환을 청구. 반환 동그라미 청구 동그라미. 여기요. 보존은 각자가 전부의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3번은요. 갑과 을이 X토지 각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면서 공유 등기를 했죠.
갑이 자신이 구분 소유하는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다. 그러면 을은 그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여러분 여기 지금 3번은 뭐라고 그래? 3번은? 2번인가요? 3번? 그러면 3번은 뭐라고 얘기해? 3번은 뭐냐면 그것을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얘기해. 구분 소유적 공유. 그러면 어떻게 구분 소유적 공유인지를 아느냐? 항상 특정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봐봐. 우리가 민법상 공유하고 구분 소유적 공유의 차이는 뭐냐? 민법상 공유는 갑이 돈을 2억을 내고 을이 돈을 1억을 내가지고 이 땅을 샀다 이 말이죠. 그러면 단지 갑의 지분은 3분의 2고 을의 지분은 3분의 1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갑의 지분 3분의 2는 공유물 전부 위에 3분의 2만큼 미치고 을은 공유물 전부 위에 3분의 1만큼 미친다. 그런데 이 땅을 어떻게 나눌지 모르지. 한번 볼까요? 이 땅을요 둘이 나눌 수 있죠. 나누면 가장 쉽게 나누는 건 3분의 2, 3분의 1 이렇게 나눌 수 있고 또는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여기를요 을한테 주고 여기를 갑이 갖고 여기는 을 또는 여기를 갑이 갖고 여기는 을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 땅을요 이쪽으로 할 수 있죠. 그럼 또 땅을 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또 나눌 수 있죠. 여기는 을이고 여기는 갑이고 또 땅을 또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여기는 을한테 주고 여기는 갑한테 갖고 이렇게요. 그럴 수 있어 없어?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민법상의 공유는 어떻게 땅을 분할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특정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가 없어. 특정이라면서 딱 거기만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 구분 소유적 공유, 다른 말로 상호 명의 신탁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원래 이 땅이 LH공사 땅이었단 말이죠. 이 땅을 LH공사가 처음부터 땅을 분할을 해. 처음부터 땅을 이렇게 분할해요. 분할해서 이 땅을 뭐라냐? 분양을 해. 땅을 분양을 해. 땅을 분양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여기는 갑, 여기는 을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 땅 부분을 특정해서 소유한다 이 말이죠. 특정해서. 알겠죠? 그러면 등기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땅이 두 개니까 등기부도 1부동산 1등기니까 등기부도 두 개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땅이 두 개임에도 불구하고 등기부는 하나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여기가 LH공사 할 때는 등기부가요 1번 LH공사 이렇게 돼 있죠? 토지를 분할했잖아요. 그래서 토지 분양을 했잖아요. 그러면 땅이 두 개 생겼잖아요. 그럼 등기부도 하나, 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등기부를 그냥 그대로 써. 그래서 1번 LH공사, 그 다음에 2번요 갑의 지분은 3분의 2, 을의 지분은 3분의 1 이렇게요. 여기가 크고 여기 적으니까요. 이렇게 지분으로 등기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대내적으로는 각자가 소유자인데 그래서 이것을 뭐란다? 구분 소유라고 그래. 각자가 소유자. 그런데 대외적으로는 뭘 했다? 지분 등기를 했다. 다른 말로 공유 등기를 했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란다? 대외적으로 이 말이죠. 이것을 뭐란다? 구분 소유적 공유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원래는 갑하고 을이 각자가 토지를 분양을 받았는데 등기부도 각자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원래의 등기부를 그대로 썼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여기는 완전히 갑의 것이고 여기는 완전히 을의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냐? 갑이요 자기 땅,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 위에다가 건물을 짓죠. 갑이. 그러면 이 건물은 갑의 건물이고 적법 건물이죠. 남의 땅 위에다가 건물을 짓죠. 그러면 안 되죠. 철거해야 돼. 자기 땅 위에 건물을 짓죠. 철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자기 땅에 자기가 건물을 가지고 있죠.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동일하죠. 그러다가 우연한 사정에 의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달라질 수 있죠. 우린 것을 뭐란다? 법정 지상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영지증 뭐라고 했다? 갑과 을이 X 토지를 각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면서 공유로 등기했죠.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얘기해. 갑이 구분 소유하는 지상에 갑이요 자기가 구분 소유하는 지상에 자기 땅에다 자기가 신축을 했죠. 을은 건물을 철거하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4번요 갑이 을의 동의 없이 X 토지 2분의 1을 배타적으로 사용 줄고 배타적으로 사용 그것을 점유라고 얘기해. 그런데 갑의 지분은 지금 뭐다? 2분의 1이죠. 과반수도 아니다? 아니죠. 이것을 소수라고 한단 말이죠. 을은 그의 지분 비율로 갑에게 부당 이득을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왜요? 갑이 땅 전부를 점유했죠. 그러면 이제 을은 뭐라고 하냐? 만약에 이 땅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줬을 때, 임대를 줬을 때 한 달 수익이 100만 원이다. 그런데 너가 지금 혼자서 전체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니까 너하고 나하고 각자 지분이 2분의 1씩이니까
5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돈을 돌려달라 이 말이죠. 그것을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5번 제3자가 권한 없이 제3자가 자기 명의로 X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제3자가 등기했죠? 이것을 무슨 등기라고 한다? 무효등기라고 하죠. 무효등기 그러면 불법 점유하고 무효등기는 무슨 말이 튀어나와야 돼? 보존행위. 보존행위는 누가 하는 것이다? 각자가 한다. 각자. 알죠? 각자. 그래서 갑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무원인 무효의 등기 줄고 전부의 말소를 청구. 전부의 말소 청구. 알겠죠? 56번의 정답은 1번이다. 뭐 별것도 어려운 것도 아니죠. 자, 관습성 법정 이상권이죠. 이때는요. 24일 때 보니까요. 사실 56, 55번, 56, 57번이 물권법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거든요. 근데 세 개가요. 한꺼번에 다 왔죠. 1번요. 간섭성 법정 이상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죠. 즉 취득할 때는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뭐 할 때? 양도할 때는 등기해. 취득할 때 등기하지 않고. 헷갈리면 안 돼. 법정 이상권은 취득할 때는 등기하잖아. 양도는 처분할 때는 뭐 한다? 등기한다 이 말이죠. 2번 관습상 법정 지상권자는 그 지상권을 등기하여야 지상권을 취득할 당시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OX? X죠. 그래서 법정 지상권자는 취득할 때 등기가 없다 하더라도 여전히 지상권자이다. 지상권자라고 하는 것은 물권이다. 물권은 대항력이 있다. 따라서 법정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취득할 때 등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취득할 당시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그 토지의 소유권을 전득한 전득자, 즉 양수인에 대해서도 지상권 등기 없이 말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대항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2번 틀렸죠? 3번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자는 건물의 유지, 사용에 필요한 범위에서 지상권이 성립된 토지를 자유롭게 말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은요. 관습상 법정 지상권의 지로에 관하여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만다, 정한다. 그래서 우리가 법정 지상권이죠. 법정 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유상이 원칙이고 약정 지상권은 원칙적으로 무상이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정 지상권은 유상이 원칙인데 지료가 얼마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어디서 정한다? 법원이 정한다. 이런 말이죠. 5번요. 동일인 소유의 건물과 토지죠. 더 이상 뭐 필요 없죠. 동일인 소유 건물과 토지가 매매가 됐죠. 매매. 그러면 우리가 저당권으로 달라지면 366조라고 그랬죠. 매매로 달라지면 뭐란다? 관습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매매. 그래서 서로 소유자가 다르게 됐다. 여기까지 관습상 법정 이상권. 그런데 당사자가 그 건물을 줄고 철거하기로 합의했다. 여러분, 법정 이상권은 뭐예요? 남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건물을 철거한다잖아요. 그럼 건물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법정 이상권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죠. 법정 이상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건물이 있어 없어? 철거니까 있어 없어? 없죠. 법정 지상권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법정 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58번은요. 지역권이죠. 틀린 것은요. 1번 토지의 불법 점유자는 통행 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 없죠. 불법 점유자? 시효 취득 안 하시면 불법 점유자는 세 가지 안 된다고 그랬어. 토지의 불법 점유자는 첫 번째 통행 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 없다. 두 번째 주위 토지 통행권이 없다. 주위 토지 통행권. 세 번째 유치권이 없다. 그래서 주위 토지 통행권, 유치권, 통행 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 없어. 불법 점유자는 이런 말이죠. 2번 승역지의 점유가 침탈됐다. 침탈. 지역권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줄과 왜 지역권자는 반환 청구권이 없죠? 지역권자는 뭘 하지 않는다? 점유를 하잖아. 점유를 하지 않는 것은 지역권과 저당권이에요. 지역권과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죠?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없다? 반환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3번 승역지는 반드시 승역지는 일필의 토지여야 하지만 틀렸죠?
요역지는 반드시 일필지, 승역지는 일필지나 또는 일필지 일부라도 무방하다. 그래서 승역지하고 요역지를 바꾸면 돼. 그래서 승역지를 요역지로 바꾸면 요역지는 일필의 토지이어야 하지만 승역지는 일필의 토지여도 되고 일부라도 무방하다. 알겠죠? 3번이 틀렸죠. 4번은요. 요역지의 전세권자도 지역권을 말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요역지의 전세권자 줄 것이고 지상권자 임차인, 요역지의 소유자, 요역지의 전세권자, 요역지의 지상권자, 요역지의 임차인도 지역권을 말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전세권자, 지상권자, 임차인, 전세권자, 지상권자, 임차인도 주장할 수 있다. 5번은요. 공유자의 1인 동그라미 지역권을 취득 동그라미 권리를 취득했다 이 말이죠. 그럼 1인이 취득하죠. 그러면 모든 사람이 뭘 한다? 취득한다. 다른 공유자도 취득한다. 정답 3번이죠. 59번은요. 틀린 것은 1번 건물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이죠. 전세권 줄 것이고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상린관계 줄고 상린관계를 써 밑에다가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그래서 상린관계하고 지역권은요 둘 다 동일하게 소유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이 상린관계나 지역권을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전세권자도 상린관계가 인정되고 지상권자도 인정된다 이런 말이죠. 준용된다 알죠? 1번 틀렸죠? 2번 전세권자는 그의 점유가 침탈 그러면 점유보호청권 행사 밑에다 또 써 전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 전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 이렇게요. 그래서 전세권자는 점유가 침탈당하죠. 그러면 전세권자는 점유하니까 점유보호청권이 있죠.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 물권적 청권이 있어. 3번 설정행위로 금지 줄고 봐. 설정행위로 금지 그것을 뭐라고 하냐?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 플러스 등기해야 돼. 원래 이런 봐봐요. 우리가 지상권이죠.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은 무효예요. 그런데 우리 물권법에서 유일하게 양도를 금지할 수 있는 것이 딱 하나가 있어. 그게 바로 뭐다? 전세권이다. 그래서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을 할 수 있어. 알겠죠?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 알겠죠? 그런데 이런 특약이 없는 한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말 수 있다. 양도할 수 있다. 그러면 전세권자는 그 다음에 써.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 없이 그 말을 써.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 없이 그 말이 중요해. 설정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알겠죠? 왜요? 이거 바로 물권과 채권이 다르죠? 이런 임차권. 임대차에서 임차권을 양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죠? 임대인의 동의? 그런데 이러면 전세권은 물권이죠? 전세권을 양도할 때는 설정자의 동의 없이 양도해. 설정자의 동의 없이 양도하죠? 그러니까 단지 무슨 책임을 져? 불가항력적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 불가항력적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란 말이죠. 알겠죠? 자, 4번은요.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하죠. 그러면 전세권자는 경매를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경매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은요. 전세권자가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해진 용법에 따라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지 않죠. 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줄고 용도에 따라. 그래서 전세권은 용도에 따라 사용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유치권자의 권리가 아닌 건 여러분 유치권자를 얘기하죠. 유치권이 경매권이 있죠. 거기다 써 환가를 위한 경매, 환가를 위한 경매 이렇게요. 옆줄 긋고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 X.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가 아니고 뭐를 위한 경매다? 환가를 위한 경매.
자, 그 다음에 과실수수권이죠. 거기다가요. 금전이 아니면 경매를 해야 된다. 과실은요. 금전이 아니면 경매를 해야 돼요. 과실이요. 그 다음에 3번은요. 비용상환 청구권이 있고요. 4번 간이변제 충당권이 있죠. 간이변제 충당권서 정당한 이유 플러스 법원의 청구 플러스 감정인의 평가, 감정인의 평가를 받아야 돼. 플러스 채무자에게 채무자한테 통지를 해야 돼. 그래서 정당한 이유가 있고 법원에 청구하고 감정인의 평가를 받고 그 다음에 뭘 한다고? 채무자에게 통지 이렇게. 타담보 제공 청구권이죠. 타담보 제공 청구권 옆줄 긋고 채무자 이꼴 유치권 설정자. 알죠? 채무자 이꼴 유치권 설정자가 타담보 제공을 하고 유치권을 소멸 청구해요. 그래서 유치권자가 하는 게 아니라고. 알겠죠? 채무자가 하는 것이다. 5번 정답이죠? 61번 유치권을 소멸 사유가 아닌 거 혼동이고 점유를 상실. 점유 동그라미 점유의 상실 점유는 유치권을 무슨 요건에다 써? 거기다 성임 요건 플러스 존속 요건이에요. 점유는 성임 요건이면서 존속 요건이에요. 그런데 점유를 상실했잖아요. 당연히 유치권 소멸하죠. 목적물 멸실 동그라미 물상대위 X. 그래서 유치권은 유일하게 물상대위가 안 돼. 질권하고 저당권은 물상대위 되죠. 유치권은 물상대위가 안 돼. 그래서 소멸이죠. 4번 제3자에게 유치물을 보관하죠. 제3자 줄 것이고 직접 점유 이렇게. 제3자에게 보관시켰으니까 직접 점유. 맨 끝에 옆줄 것서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 이 말이죠. 남한테 보관시켰으니까 제3자가 직접 점유,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 그래서 유치권은 직접 점유뿐만 아니라 간접 점유도 가능하다. 그런데 어느 경우는 안 된다. 어느 경우? 오케이. 채무자가 직접 점유,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면 안 돼. 제3자가 직접 점유한 것은 돼. 채무자가 직접 점유한 것은 안 돼. 알겠죠?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요. 5번은요. 채무자 아닌 유치물 소유자의 변제. 이러면요. 누구든지 관계없죠. 채무자가 변제하든 유치물 소유자가 변제하든 변제죠. 변제 동그라미 부종성이 엄격해. 그러니까 변제하게 되면 유치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이 말이죠. 엄격하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소멸한다. 알겠죠? 61번에 4번이죠. 62번이요.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됐죠. 그래서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두 개가 되어 있네요. 자, 1번이요.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축조하거나 경매 당시 제3자가 그 건물을 소유할 때에도 일괄 경매 청구권이 인정된다. 여러분요. 그러면 일괄 경매 청구권이란 게 뭐예요? 일괄 경매 청구권이란 것은 토지에다가 뭘 할 때? 저당을 잡을 때. 토지. 이렇게 토지에다가 을이 저당권을 설정을 하죠. 저당권을 설정할 때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저당권 설정자 갑이 3월 1일 건물을 건축하죠. 그래가지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죠. 그러면 이 저당권자는 토지만 경매할 수 있지만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경매할 수 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일괄 경매죠. 그래서 거기 보면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축조. 여기까지 맞죠? 축조. 그런데요. 경매 당시 제3자가 그 건물을 소유한다. 제3자가 건물을 소유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면 일괄 경매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일괄 경매가 인정된다? 틀렸죠? 자, 2번은요. 채권자, 채무자와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줄고요. 채권자, 채무자, 제3자 사이에 합의. 이게 아주 중요해. 그 다음에 채권이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줄고 제3자 명의 저당권 등기가 유효가 돼. 이런 봐봐요. 우리는 저당권은 부종성이 있어가지고요. 제3자 명의의 저당권은 무효예요. 제3자가 채무자가 되면 무효예요. 그런데 갑과 을과 병간에 뭐가 있어? 합의로 제3자가 채무자,
합의로 제3자가 저당권자, 제3자가 전세권자, 제3자가 근저당권자, 제3자가 가등기 담보권자가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제3자가 채무자나 전세권자, 저당권자, 근저당권자, 가등기담보권자가 되려면 갑과 을과 병 간에 뭐가 있어야 돼? 합의 이 말이 꼭 있어야 돼. 3번 저당권 설정. 아까 했죠? 물권이죠, 물권행위죠. 그것은 뭐다? 처분행위이다. 알겠죠? 그래서 처분의 권리 또는 권한을 가진 자만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무슨 행위니까? 처분행위. 이렇게요. 우리 이것을 무슨 행위란다? 물권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까 우리 앞에는 뭐가 나왔죠? 지상권 설정이라고 나왔죠. 지상권 설정. 알겠죠? 지상권 설정. 이건 저당권 설정. 지상권도 물권이고 저당권도 물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처분행위다 이 말이죠. 4번은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저당권 이전을 부기 등기하는 방법으로 무효인 저당권 등기를 다른 채권자를 위한 담보로 유용할 수 있다. 말도 안 되죠. 여러분요. 뭐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할 수 있죠? 할 수 있다. 저당권 이전을 부기 등기하는 방법으로 무효인 저당권 등기를 다른 채권자를 위한 담보로 유용할 수 있죠. 염소를 줄거봐. 유용, 동그라미 유용. 거기다가 뭐요?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이 말이죠. 이것을 뭐라 하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말이 바로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이 말이죠. 우리가 무효인 저당권 등기를 부기 등기 형식에서 다시 유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아까 정답 4번이라고 했어요? 거기 몇 번이라고 지금? 1번 알겠죠? 1번이죠? 그 다음에 5번은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람들이 계속 고개를 가로등 걸 옆에 쳐다봐요. 그래서 지금 60번이 뭐 정답을 잘못 불러줬나 보다. 자, 5번은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소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소멸로 그 말소 등기 전에 피담보 채권의 전부 명령을 받아 저당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때에도 저당권은 효력이 있다 없다. 왜 그래요? 첫 번째 줄거 피담보 채권 소멸. 그럼 피담보 채권 소멸하죠. 그러면서 말소 등기 없이 저당권은 자동 소멸해. 말소 등기 없이 저당권은 당연 소멸해. 당연 소멸. 됐죠? 당연히 소멸했죠? 그런데 말소 등기 전에 피담보 채권의 전부 명령마다 줄거 저당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는 때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거기다가 저당권이 성립한 효력이 있다 없다? 왜 저당권이 효력이 없다? 등기의 공신력 X. 그러니까 저당권 등기가 이미 무효가 됐죠? 말소가 돼가지고 무효죠? 그런데 아무리 그 저당권이 유효한 등기라고 믿고 등기를 이전받았다 할지라도 저당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왜? 앞에 등기가 이미 무효가 됐죠? 등기에는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등기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 돈을 갚아가지고 저당권 등기가 무효가 됐다. 그런데 말소 등기가 되기 전에 그 등기를 다시 이전받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은 말 수 없다. 취득할 수 없다. 그래서 62번의 정답 몇 번이다? 1번이다. 이러면 1번. 자, 63번 한번 보세요. 갑은 X건물의 1번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이어서 을이 전세권을 취득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을이요. X건물에 뭘 했다고? 을이 X건물에요. 갑은 X건물의 1번 저당권이죠. X건물의 갑이 1번 저당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이어서 병이요. 전세권. 을이 전세권이죠. 전세권. 그 다음에 병이요. 2번 저당권. 병이 2번 저당권. 이렇게요. 2번 저당권. 여기는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전세권. 취득가 있고 경매 신청 전에 X건물의 소유자의 부탁으로 비과세는 X건물의 지붕을 수리한 정이 경매되기 전에 정이 지금 뭐가 됐어? 유치권. 이렇게. 자, 봐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경매가 됐다 이 말이죠. 경매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 이제 유치권을 봐봐. 유치권을 보면 먼저 이 중에서 말소 이렇게 되면 말소 기준 권리가 어디예요? 말소 기준 권리 몇 번이에요? 갑이죠. 갑 1순위죠. 1순위 갑.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저당권이 있고 여기 저당권이 있는데 둘 중에서 더 위가 갑이죠. 그러니까 갑이 말소 기준 권리죠. 그럼 여기 유치권이 소멸하냐 안 하냐 이게 문제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봐. 여기서 쭉 이렇게 보면 여기 지금 X죠. X 건물 있죠. X 건물 있고 이게요 유치권 있죠. 정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X 건물에 지금 여기 보면 갑이 지금 저당권이 있죠.
저당권이 있죠? 2월 1일이요. 여기 봐봐. 5월 1일, 5월 1일 날 여기서 경매를 하려면 압류 등기를 해야죠? 압류. 누가요? 갑이 압류를 해. 그래서 압류해서 여기서 경락인이 있죠? 경락인이 누구냐? Y라고 해봐. 경락인, Y라고 해봐. 그런데 지금 여기는 저당권만 있을 때 유치권이 있잖아요. 저당권이 있을 때 유치권이 있잖아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 지금 X가 있고 정이 있죠. 여기는 5월 1일이죠. 그런데 여기서 뭐냐? 이 정이라는 사람은 여기 3월 1일 날 여기서 정이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여기요 6월 1일 정이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당권 설정이 절대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당권 설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당권자가 경매하기 위해서 압류할 때가 중요해요. 압류하기 전에 유치권자냐 압류하고 난 후에 유치권자냐. 그런데 여기는 저당권이 있고 난 다음에 유치권이 있고 그 다음에 경매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죠 여기. 그러니까 이 유치권자는 뭐다? 경락인에게 말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여기에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러면요 저당권 설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저당권에게서 경매가 중요하다고. 경매가. 알겠죠? 그걸 뭐란다? 경매 기입등기. 다른 말로 압류등기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 전이냐 후냐 이 말이죠. 알겠죠? 자 한번 볼까요? 1번 갑의 경매 신청으로 무가 X 건물을 매수하죠. 매수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경락을 받았다 이 말이죠. X 건물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권리가 소멸. 틀렸어. 여기 봐봐. 여기 유치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여기서 경매가 되면 모든 걸 다 소멸해. 이렇게 여기가 소멸해. 유치권을 소멸하지 않아. 여기 보면 여기 압류가 여기 저당권이 있고 유치권이 있고 그 다음에 경매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경매는 압류가 되기 전에 유치권이 있잖아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2번은요 의뢰 경매 신청이야. 누가 경매를 하든지 간에 관계없어. 누가 경매를 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모두가 다 소멸하고 유치권만 존속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럼요 3번 병이 누가 경매에 관계없어. 무가 X 건물을 매수하자 경락이 된다. 정의 유치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는 소멸하니까 3번이 정답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경매가 되면 모든 걸 소멸하고 항상 뭐가 중요하냐? 유치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단 말이에요. 경매가 있으면. 단지 대항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에요. 4번 64번은 근장이죠. 보면 1번 채권 최고액은 저당 목적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줄고요. 채권 최고액 줄 것이고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에요. 그러면 2번이요. 채무자의 채무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한다. 채무자의 채무액 4억. 채권 최고액 3억을 초과하죠. 그러면 가운데 줄고 물상보증인 다른 말로 뭐다? 제3취득자. 물상보증인하고 제3취득자는 전액을 변제해야 돼요. 채권 최고액만 변제해. 채권 최고액. 거기 봐봐요. 채무 전액을 변제 줄거 봐. 두 번째 줄 끝에 채무 전액을 변제. 그 사람은 누구다? 채무자. 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변제해야 되고 물상보증인하고 제3취득자는 채권 최고액만 변제. 3번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되죠. 그러면 확정 이후 줄고 확정 이후 새로운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 새로운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 담보되지 않는다. 담보되지 않는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4번은요.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죠. 근저당권자가. 그러면 언제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다? 맨 끝에 경매를 신청한 때 확정. 그래서 거기다가 뭐냐? 경매 취하해도 번복 X. 경매를 취하해도 번복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자 5번은요. 근저당권의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죠. 후순위가 경매를 신청 줄고요.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를 신청.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하죠?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언제요? 맨 끝에 매각 대금을 말 때 완납할 때 확정. 이렇게 완납. 이렇게. 잠깐 쉬었다가 50, 65부터 보도록 할게요.